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는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 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의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검찰을 관찰하는 시사 토크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달 21일 저희도 많은 말씀했지만 여론을 조작한다, 명예훼손한다, 뭐 이런 혐의로 신앙림 위원장도 구속이 됐지만 김만배 하천대유 대주주 또 구속이 됐습니다. 네. 3년 동안 지금 수감, 석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요거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자님. 지금까지 영장 청구가 5차례 있었어요. 아, 정말? 예, 영장 청구 5번 했는데 네. 맨 첫 번째 하고 중간에 두 번째 구속됐다가 다시 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된 두 번은 기각이 됐고요. 네. 세 번은 이제 세 번째 구속이 되는 겁니다. 두 분 다 법조인이시니까 네. 야,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2021년부터 영장이 예. 5번. 예. 이야. 5번 청구를 하고 2번 기각이 됐어요. 예. 근데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드물죠. 제가 그 이전에 기억이 나기로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 네. 부장일 때 한 명에 대해서 영장을 3번 치는 걸 봤어요. 네. 1차 기각되고 2차 기각되고 하니까 그 한 번 기각될 때마다 수사 강도가 점점 세지고 압수수색이 많아져요. 네. 그 집안까지 다 트는 그런 거던데, 근데 이게 지금 그리고 재판이 지금 기소가 7건 기소가 돼 있어요. 지금 네. 이번에 구속된 거 빼고, 그리고 두 건만 1심 선고가 나고 나머지는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재판이 끝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 요거 관련해서 1심은 무죄. 그리고 최윤길 성남시 의회 의장에게 준 40억을 주기로 한 약속, 요게 이제 지난 2월에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조의 실형이 선고되는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재판과 수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언제까지 갈지, 윤석열 정부가 끝나야 재판이 끝날지 수사가 끝날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5번. 그 중에 2번 기각되고. 근데 뭐 이하영 이야. 평화부지사의 경우에도 뭐 횟수로는 5회는 아닌데 3번 청구를 해서 3번이 모두 나왔지만 네. 첫 번째는 쌍방울한테 뇌물을 받은 거, 두 번째는 북한에 뭐 대북 대납을 송금? 했다는 그 혐의에 대해서 외국한 거래법 위반하고 제3자 뇌물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증거인멸죄 해서 3번 구속영장에서 총 1년 6개월 가까이 최대 구속돼 있는 거 네. 맞죠? 근데 이렇게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발급받아서 구속기간을 길게 가지려는 이유는 아시잖아요. 네. 형사소송법상으로 수사기간의 구속기간은 최대 20일입니다. 네. 10일인데 1차만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기소를 하면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수사기관의 사건이 있을 때처럼 계속 부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적 지배를 하고 해요 협박을 하고 이런, 실제로는 검찰에 의한 구속 기간이 계속되는 거랑 다름이 없죠. 근데 사실 이게 뭐 민주당의 원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법무부에서 이렇게 경찰은 재소자들을 수사할 때 그 공무 출장을 갑니다, 구치소로. 그럼 번거로워서 안 가게 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 홈그라운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한 방에 불러서 하고 하는 걸 할 수 없죠. 그래서 검사가 재소자를 수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장을 가야 된다. 지금 경찰이 하는 것처럼. 라고 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채택 안 하고 집행 안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저는 민주당의 원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잘못이다. 이 역대 예. 검찰총장들이 취임을 하면 꼭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 특수수사는 외과 수술하듯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환부만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되지 네. 전체를 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 장단지에 환부가 있어 온 환자에게 다리 전체를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언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무리한 수사가 정말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대장동 혐의를 제공했고, 이번에 김만배 신앙림 씨가 구속된 사건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명예훼손, 그것도 본인이 고소하지도 않은 명예훼손 사건, 검찰이 인지해서 하는 사건,
검찰 첫 수사 대상도 아니잖아요. 네. 명예훼손 사건은 이런 걸로 지금 구속이 된 사례니까 아무래도 이게 참 검찰 정권 뭐 얘기를 하는데 언제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좀 난감합니다. 알고 보면 대장동하고도 연결돼 있고 전에는 이재명 대표라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뭐 1심 6개월입니다. 6개월 딱 지나면 또 다른 걸 청구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나왔다가 들어가고 지금 이게 좀 사실 또 비슷한 내용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대장동 의혹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번에 명예훼손 사건도? 아무래도 핵심 증인인데 네. 검찰의 구매에 맞는 진술을 해주지 않으니까 또 다른 신병을 확보의 기회가 필요하지 않았나. 또 다시 신병을 확보해서 진술을 조금 유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이렇게 구속 기간 사실 뭐 저는 경험을 안 해서 모르지만 네. 남자들은 군대 다시 끌려가는 꿈을 꾸고 그게 악몽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한번 구속을 겪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되면 자기의 인생은 이제 검찰한테 매인 것 같은 극도의 공포감과 그리고 자포자기의 심정이 돼서 반복될수록 사람이 약해지죠. 네. 그런 것들을 좀 노리는 것이다. 자, 이 가운데 지금 김만배 씨하고 돈 거래를 했던 언론사 간부입니다.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자, 검찰에서는 뭐 깊은 또 애도도 표하기도 하는데, 무슨 조사를 받은 겁니까, 이분은? 간부 A씨. 이게 이제 2023년 1월에 이제 터져 나온 건데요. 예. 검찰이 대장동 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네. 언론사, 중앙 언론사 고위 간부 3명이 이제 돈을 받은 혐의로 각각 회사에서 언론사로부터 해고당하거나 사표 수리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게 지금 1년 한 6개월 좀 지난 일인데, 검찰이 최근에 이제 신항님 김만배 씨를 구속하면서 다시 이쪽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지난 4월부터 이제 다시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장동 사건과 연관돼 있지 않냐라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예. 이 검찰의 이른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언론인 전체들에게 로비를 하고 그 와중에 하나의 허위 인터뷰까지 구성한 게 아니냐, 연관지어서 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게 저보다 이제 밑에 한참 후배여서 직접 같이 출입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법조를 오래 출입을 하고 상가에 다녀온 사람들이 아마 뭐 그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나 봐요. 예. 그런데 이 돈 혐의는 뭐 이 사람이 1억을 집을 사는 그 집을 이사한 다음에 아마 또 돈을 이사하기 전에 1억을 빌렸다. 아마 차용 정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자를 빌리고 다음부터 낸 게 아니라 한 1년 몇 개월이 지나서부터 냈다. 수사가 들어간 다음에 냈다. 김만배 씨한테 1억 원 정도 빌렸는데 예. 요게 단순 사용 대차인지 소비 대차 같은 건지 아니면 뇌물성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지 일단 배임 수재로 배임 수재겠죠. 배임 일반인이니까. 수재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있는데 이쪽에서는 빌린 거다라고 이제 차용 정수도 있다 그러고요.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 제가 그 수사 받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항님 씨가 구속된 이후에 상당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는 구속된다면 검찰의 시간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상당한 압박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직접 논설위원이라서 직접 기사에 관련된 적은 없다 그러고요. 네. 뭐 사회부장이거나 그 이전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상당히 뭐 공황 장애가 올 정도로 되게 부담스러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건 검찰 사망하기 이틀 전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고 네. 이번 주에도 또 검찰 조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럼 검찰 조사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수사를 안 받아보셨죠? 저는 수사 받는데 맨날 옆에 가는데요. 예. 조사 근데 참여. 그 예. 피의자 본인이 받는 압박감 그리고 사실은 수사는 심리전이죠. 그렇죠. 그래서 심리전은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기 위해서 정말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이 수사가 되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압박함은 말도 못하죠. 가령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고 가짜 사무실을 꾸몄다는 국정원 파견 검사들에 관한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네. 변창훈 검사라고 예. 그 윤석열 검사
전 검사장. 대통령, 예. 대통령의 연선 동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분이 왜 극단적 선택을 예, 그쵸. 했죠. 그것도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변호사하고 상담하는 중에 화장실 그 작은 창문으로 뛰어내렸는데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은 고3 딸이 있는데 그때 하필이면 압수수색을 하러 온 거예요. 애들 있는데 압수를 했다. 예.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시간대 중에 딸이 아직 하필이면? 집에 있을 그 시간을 골랐을까요? 예. 그리고 그것도 뭐 서로 안면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관이든 그렇죠. 검사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은 식구였잖아요. 그래서 예전만 좀 해도. 기다려달라 우리 딸이 있다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인지상정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갖고 들어가요. 차 좀 빼주세요. 차를 여기다 세워놓으시면 어떡해요. 덜컥 문을 열어준 거예요. 네. 그때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 어떤 모멸감. 어떤 그리고 심리가 붕괴되네요. 지난번에 왜 그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 휴대전화를 네. 압수하는 압수수색 그렇죠. 과정에서 예.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다 업로드를 하려고 가지고 그러잖아요. 있다. 예. 그게 수사 자료들이잖아요. 검찰이 제가 뒤에 저 특수부 검사들이 나중에 무용담으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예. 어떻게 해서 돌파해냈냐고 물어보면은 그게 뭐 숨겨놓은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을 협박을 위협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거나 뭐 어떤 수사 때는 그 아들이 병력 문제를 건드린다거나 이런 약점을 치고 들어가는 거죠. 결국 수사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굴복을 받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잘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은 그 이상의 책임을 묻거나 문제를 삼아서 얘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지금 제가 그 3명이 지금 수사 대상인데 간부들요. 언론사 예, 간부들. 한 명은 사망했는데 예. 두 명 중에 제가 한 명은 아는데 네. 아마 그 체중도 많이 줄고 이 압박을 받다 보면은 그리고 그날 저 상가에 온 한 대법관 출신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하고 있는 도중에는 만나는 사람도 뭔가 좀 찜찜하고 본인도 괜히 만나서 이게 뭐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망한 사건이 단지 이 사람이 돈을 받은 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또 거래가 있었으면은 이미 1년 6개월 전의 사건이니까 배임 수재로 기소를 하거나 그렇죠. 처벌한대요. 그게 안 되면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그렇죠. 하면 되잖아요.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청탁이 구체적으로 뭐 입증이 안 된다면 또 뭐 돈이 액수가 많다 보니까 묵시적 청탁도 예. 인정을 하잖아요. 배임 수재는. 예. 그러면 기소를 하거나 하면 되는 건데 묵혀놨다가 다시 이제 그 김만배 신앙님 이건 왜 수사를 하냐? 다들 제가 이 검찰 특수동 수장 물어보면은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심기 경호 차원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윤 대통령이 조용에게 커피 타준 적이 없는데 타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검 중수부 연구관이 피의자한테 커피를 타줘요? 타줍니까? 안 타주죠. 그럼 왜 타줬겠어요? 주임검사의 지시나 말이 없었다면 타줬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이과장이었잖아요. 네. 아니 그런 사건들을 연관해서 봐야 되는 게 우리 기자들이야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추론으로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거죠. 예.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다시 그것과 김만배 여기에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예요. 네. 그럼 왜 그 그림을 그리냐?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구성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했던 검사들, 특수부 검사들은 무능한 검사가 되잖아요. 그럼 출세길이 막히겠죠. 네. 윤 정부 내에서는 그런 것까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거 극단적 선택을 이제 하셨는데 이 부분을 언론에서는 이게 왜 대장동이나 이재명 대표랑 관계가 있어요? 이게 검찰 수사랑 관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방도 얘기했잖아요. 두 분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는 모두 뭐 서증이나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네. 그 관련자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사건인데 그러니까요. 뭐 남욱 변호사 뭐 기타 그 다른 유동규. 사람들 네. 관련자하고 달리 그쵸 유동규 씨하고는 달리 계속 구속이 된다는 건 원하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원하는 말을 못 해주거나 할 게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더 부담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없어도 만들어내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살려면 그럴 건데. 어제 갑자기 뭐 그런 보도가 나왔던 게 TV조선인가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유동규가 들었는데 김만배가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 보도 봤지라는 얘기 했다라고 해서 그걸 또 뭐 보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그 대장동 하면은 처음에 제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꼭
사실 다시 여쭙고 싶은 게 우리 박 변호사님도 잘 네. 아시지만 그분이 도대체 누구였죠? 그러니까요. 그분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잖아요. 처음 터져 나올 때는 다들 이재명 예.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예. 그분 얘기는 결국 유야무야되고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 뭐 한 대법관 이름 나왔다가 예. 그것도 말고 이런 상태로 가는데 검찰 수사는 일단 목표를 정해놓으면 꼬리는 될 때까지 계속 예. 치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이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이런 얘기를 그래서 제가 물어봐도 사람들이 좀 과하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검사 출신들이니까 대놓고 뭐 기자가 얘기하듯이 말은 못하지만은 과한 거 아니냐 심기고 체온 아니겠냐 그러지만은 이게 결국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네. 우리가 그 최상병 사건도 계속 다루고 있지만은 대통령의 경로 한마디에 모든 게 뒤바뀐 게 아니냐라고 그렇죠. 그 박정훈 대령이 얘기를 하잖아요. 아, 이게 저도 좀 의아합니다. 사실은 이게 언론인이 돈을 받았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참 언론인들이 자숙하고 반성하고 해야 될 일이지만은 이게 사람을 죽음으로 몰 목숨과 관련된 그러니까요. 일과 하는 데 대해서는 수사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이걸 계속 끌어가지고 결국 심리적으로 타격을 줘서 이런 일이 저는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얘기가 이런 일들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극단 선택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 관련해서 수사에 부담감이죠. 이게 어떻게 뭐 야당 대표라든지 그 사람 부호해서 그걸 알면 얘기를 하죠. 뭐하러 극단적 선택을 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그게 그렇게 언론에서 만들어가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대로 잘못했으면 기소하면 그만인 거예요. 기소하고 처벌받으면 되는 거지. 계속 조사를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오래된 사건이지만 네. 제가 신정아 씨의 학력 위조 사건 그렇죠. 그걸 그것도 떠올렸는데 마찬가지네요. 그때 수사 관행을 보면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이게 말이 되나 하는 그러니까요. 사건이 왜냐면 그분 나체 사진이 언론에 유포됩니다. 네. 그건 뭘까요? 결국 이제 자포자기의 상태로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는 거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은 거기 커피 얘기를 하셨는데 커피 타줄 수 있죠. 뭐 중수 과정도 타줄 수 있고 왜냐면 서로 검사들끼리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굿캅 배드캅이라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압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달래주고 눈치면서 뭐, 그래서 네. 김호수 검찰총장이 그때 수사검사로서 이제 굿캅을 맡아서 신정아 씨한테 커피를 다줬죠. 그때 장면을 보면 압박하는 쪽은 좀 봐도 무섭게 생긴 윤대진 검사, 당시 윤석열 검사, 당시 검사. 그리고 굿캅 역할을 했다면 사람은 김호수 김호수. 검사, 뭐 그 당시 검사니까 어쨌든 그래서 김호수 당시 뭐 직급은 모르겠고 검사가 커피를 타 주면서 이제 몸이나 녹이라고 건네니까 신정아 씨가 오빠라고 불렀다고 그렇죠. 하죠. 너무- 유명한 얘기죠. 너무 고마워서 그랬겠죠 아마도. 그래서 뭐 검찰에서 검사장까지 한 분이 특수통 출신인데 그렇게 네. 얘기하더라고요. 명예훼손 사건 가지고 저렇게 뭐 참 대통령 당선되고 선거 끝났는데 저렇게 할 필요 있나?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사실은 좀 이재명 대표가 3년 가까이 털었는데 아직도 뭐 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사건이 없잖아요. 없어요. 안 나오는데 검찰 수사가 너무 목표를 향해서만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 근데 본인은 안 받았고 북한이 받도록 했다고 하죠. 제3자 뇌물죄로 일단 기소는 됐으니까요. 네. 그것도 저는 약간 코미디가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제3자 뇌물죄는 아시겠지만 제3자하고 그 피의자, 피고인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자기가 직접 뇌물을 받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내도록 했다던가 그러면 북한하고 뭐 이재명 다시 대표하고 지사, 뭔가 긴밀한 관계와 의사 연락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걸 입증할 수 있다는 건지 전 참 의문입니다. 물론 1심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 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에서 신진우 부장판사는 가감하게 유죄를 선고하긴 했는데 네.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뭐 유사한 사건이 이제 안부수 아태협 회장 그 사건인데 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증인 매수 의혹 관련해서 특히 안부수 회장의 딸 카톡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카톡이 내용 어떤 내용이 확인 뭐 되는 겁니까? 네, 카톡에서 보이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검찰에게 뭐 보석을 약속받고 네. 뭐 협의를 하기로 했다. 근데 변호인은 걱정을 하면서 좀 말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착이 됐고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검찰에서 특별 면회를 했다는 거. 네.
역시 이제 이거는 검사가 편의를 베풀었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쌍방울에서 안부수 딸에게 그 당시 이제 거주지가 마땅치 않았는데 뭐 송파구 소재의 오피스텔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안부수의 태도와 진술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런 점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합의를 봤다. 검찰과 합의를 봤다.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검찰과 합의를 봤다? 그 얘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계속 불러대니까 그러니까요.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딸이 그 얘기를 직접 아버지를 안 만났다 그러는데 만나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니까 이게 그 아빠가 다 생각해서 검찰과 보석 합의를 봤어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빠는 혼자고 쌍방울끼리는 다 합을 맞췄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검사와 뒷거래 했다는 거를 딸한테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지금 계속 추적은 하고 있죠. 추적 보도를 예. 하고 있는데 예. 그러고 나서 쌍방울이 안보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했다. 네. 그 이후에 안보수의 진술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나온 뒤에 기자들에게 했던 얘기 그런 얘기와 연관된 얘기여서 이건 정말 앞으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주목해 봐야 될 사안인데 예. 근데 또 이 사건도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담당 재판부가 유죄를 이화영 부지사에게 유죄를 때린 재판부가 배당이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네. 그 지난주에 다룬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갈지 조금 사실 좀 지켜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뭐 안부수도 사실은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있었고요. 네. 또 아주 유력한 증언이었죠. 안부수 얘기도 뭐 증언이 아마 채택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자 결국은 증인을 매수했다는 거네요. 이 지금 카톡 내용을 좀 보면 그렇죠. 이게 불법적 거래 흔적이다. 관련자들끼리 오피스텔을 또 나왔다면 하는 진술이 일치돼야만 예, 유죄를 얻을 수 있고 결국은 뭐냐면은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조작의 의심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특별면회 네. 검사 집무실에서 가족의 특별면회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그 면회를 안 하고 왜 여기서 하게 해줘? 은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교도관이 있고 또 녹음이 보니까, 되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구속이 되면 사람들의 판단 능력이 거의 한 저는 70~80%는 없어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도 사실 좀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했던 게 그래서 딸을 불러서 상의를 할 수 있겠죠. 검사가 이러는데 그 얘기도 집무실에서 일어났던 거고요. 그래서 어떻겠니? 넌 어떻게 생각하니? 누구라도 정말 얘기를 하고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네. 이런 얘기를 교도관 내지는 교정 공무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못하죠. 네. 못하죠. 그리고 특별면회 자리에서 뭐 재산 관리라든지 이런 은밀한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제 기업체 회장이면은 뭐 비자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라던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이런 특별 면회를 주선해 준다는 건 그만큼 검사가 이 편의를 베풀어주는 상대방 안에서 얻을 게 있을 때 해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확인되는 부분이 뭐냐면 검사하고 이렇게 좀 거래라고 하나요? 이런 직후에 쌍방울이 안부수 회장 폰을 직접 가져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카톡에서는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예. 먼저 안부수 씨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해서 네. 포렌식을 하고 이미징 작업을 끝난 후에 그걸 안부수 씨에게 돌려줬는데 그게 다시 쌍방울 손에 들어갔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행적 자료를 맞춰보지 않았을까. 아. 그리고 대화 내용을 맞춰서 야. 이게 타임라인에서 어긋나면은 알리바이라든지 이런 게 와장창 깨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그렇죠. 이거는 뭐 만약 이게 맞다면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 불법 면회 수원지검의 증인 네. 매수에 대해서 수사 매수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연합 술 파티를 벌이고 불법 면회를 알선한 증인을 매수했다면 이것이 사법 방해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원지검의 안부수 회장의 딸에게 오피스텔 제공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 예. 수사해라.
그리고 뭐 정원 매수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 밝히라는 얘기를 했고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검찰 수사가 네. 왜 수원지검으로 갔겠습니까? 이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건 아무래도 보는 눈이 많잖아요. 네. 수원지검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수원지검 입장이 사실은 뭐 아니라고 해명은 하고 있지만 좀 뭔가 좀 궁색하다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나타나는 게 그리고 뭐 담당 검사도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 앉혀놓고 예. 하는 이유들이 다 그런 거 아니겠나 예.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네.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6월에 그러니까 딱 1년 전인데 이때 가장 그 검찰의 해유 협박이 집중됐던 때라고 하죠. 그때 9차례를 부르면서 처음에는 심리적 부담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재명은 다른 사건으로도 이미 갈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가 보고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넘어간 거죠. 그런데 그 뒤로부터 점점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영 부지사가 머리를 써서 보고한 일자가 잠깐 변호인하고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따로 다른 공간에 간 다음에 검색을 해서 그 이재명 대표가 다른 일정이 있던 날을 핸드폰으로 확인해보고 그건 이제 알리바이서 자기가 양심에 꺼려지니까 그리고 앞에 검사한테서 원하는 진술을 하긴 하지만 나중에 법정에서 깨질 수 있게 이렇게 머리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검찰에서 떠도는 전설은 뭐가 있냐면은 기업에 무슨 돈이 빈다, 네. 비자금을 하거나 뭐 다른 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정치인에게 줬다라는 말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가가 무슨 말을 하면 5만 원권으로 1억을 만들어서 줬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법정에서 무슨 5만 원권이 발행되기 전이었던 거예요. 말도 안 맞는 거네요. 10,000원짜리밖에 없을 텐데 네. 5만 원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래서 검찰은 네. 옳다구나. 우리가 원하던 게 나왔다고 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역으로 머리를 쓰는 비고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지금 만약 이런 게 사실 이래서 수사 밝혀내면 뭐합니까? 불법을 더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뭐하러 이러면 누가 이걸 찾아내라고 합니까? 국민이? 찾아내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 그럼 사람이 죽는 거고 이래 되는 건데 이래 되면 검찰 수사 신뢰는 잃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 가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결국 기소청, 공소청으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다라고 인정을 생각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더욱 아마 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안보수 씨가 딸에게 전화로 검찰 합의했다고 전화한 뒤에 쌍방울 임원이 딸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쌍방울 임원이 안보수 딸로부터 안보수 전화를 가져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거 맞추는 거죠, 합을. 합을 맞춰서 언제 했고 어떻게 했다라고 맞춰 나가면은 그게 이제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수사를 정말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가 뭐 방북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800만 달러를 본인이 주라고 얘기를 했겠느냐는 문제가 이게 이제 주가 조작, 이 쌍방울 쪽은 주가를 더 틔우기 위해서 네. 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참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과거와 좀 다른 것 같다. 네. 좀 그렇게 제가 법조를 할 때마다 이런 특수부 검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네. 수사를 하면서 한 피의자 A를 대해서 대상으로 하면서 범죄 혐의가 한 7, 8가지, 뭐 10가지 가까이 되는데 두세 가지 확인하면 그걸로 끝낸다 그랬어요. 네. 구속하는 걸로, 네. 처벌하는 걸로 그렇죠. 10개를 다 틀어서 빨가벗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사람도 수긍하고 인정을 하니까 유죄받고 죗값을 치르게 하는 거고 네. 지금은 거의 이른바 검찰 특수부 계보 중에 백정 수사 계보라는 게 있어요. 백정이요. 예, 사람을 죽일 때까지 몰고 간다는 수사라인 뭐 특정인들을 그루맹하기는 그렇지만은 그 계보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지금 수사를 계속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 아닌가. 과거처럼 수사 능력도 별로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더 많은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는 물론 뭐 24시간 밤샘 조사도 하고 뭐 고문도 하고 뭐 그런 거 했겠지만은 지금과는 좀 많이 환경이 달라진 것 아닌가.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 검찰 내 주십시오. 분위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검찰 내 이프로스에
열기가 예전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 박상용 검사 이쪽 네. 그 뭐 이런 수원지검에서 이 이하영 부지사 해유하는 적극 나서고 그랬던 검사 그리고 수사팀에 있던 홍순욱 검사가 자기의 억울함 이런 변을 이 프로스에 올렸는데 응원 댓글이 70개, 80개 올렸고 뭐 강백신 저 검사라고 지금 민주당이 네. 탄핵을 추진 중인 검사입니다. 그분도 이제 탄핵에 대한 변을 올렸는데 역시 댓글이 저조하다. 저조하다. 근데 옛날에 그 성상욱 검사라고 뭐 판사에 관한 뭐 네. 사찰을 했다 문건 이 작성에 올렸을 때 수백 건이 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를 말해주는 거냐면 검사들도 자신의 지은 죄를 안다. 네. 그리고 검찰도 이 권력의 종말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사건들의 공판 유지를 공소 유지하는 검사들이 결국 점점 더 힘이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초의 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